합종과 연행을 통한 외교전이 활발했던 중국의 전국시대. 장인은 합종을 맺은 나라들의 동맹을 깨기 위해 연행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인은 초나라를 찾아가 초나라와 제나라가 맺은 동맹을 끊으면 진나라의 땅 600리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초해양은 무척 기뻐하며 제나라와 동맹을 끊을 준비를 하는데 신하 진진이 초해양을 말려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초나라는 제나라에 절교사절을 보내고야 맙니다. 제나라에 절교 통보를 한 초해양은 장의를 만나 명예승상이라는 자기를 부여하고 진귀한 물품을 한가득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장의가 진나라로 돌아가는 날 특사로 장군 한 명을 붙여 함께 보냈습니다. 초해양은 진나라에서 돌아올 대답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도통 장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장의가 수레에서 낙마하는 바람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어딘가 미심쩍었죠. 오랜 고민 끝에 초해양은 장의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초해양은 송나라에 사람을 한 명 보냈는데 그곳에 파견된 제나라 특사를 모욕하고 동시에 제나라 왕을 험하게 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나라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하였습니다. 한편 진나라는 장의가 돌아온 것을 확인하자 곧바로 제나라에 몰래 사절을 보내 초나라와 제나라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 초나라를 함께 공격하자는 은밀한 제안을 하기까지 했죠. 초나라에 잔뜩 화가 나 있던 제나라는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초나라와 제나라의 동맹이 끊어지고 진나라와 제나라의 동맹이 성사되었음을 확인한 장의는 슬그머니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치 선심을 쓰듯이 초나라의 특사를 만나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봉을지 6리가 있어온데 초왕께 헌상하고자 합니다. 6리라니요? 상가호 일대의 땅 600리를 받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지 6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장의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수로 600리가 있겠습니까? 상황을 보고받은 초해양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초해양은 병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진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차라리 진나라의 영토 일부를 떼어준 뒤 제나라를 함께 공격하자고 하십시오. 진나라의 잃은 영토를 제나라에서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왕께서는 초나라를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초해양은 이번에도 진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312년 초나라는 진나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진나라는 제나라와 함께 초나라를 공격해 8만 명의 목을 베고 군사령관을 죽였으며 일부 지역까지 빼앗았습니다. 초나라는 더 많은 군사를 내어 진나라를 습격하였으나 또다시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초나라가 전쟁에서 지자 진나라는 평화조약의 조건으로 초나라의 수도와 가까운 검중지역의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진나라의 땅 일부를 주겠다며 말이죠. 이는 무척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초해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땅을 바꿀 필요는 없소이다. 장의를 보내준다면 땅을 그냥 바치겠소. 진나라 왕은 땅이 욕심이나 장의를 넘겨주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때 장의가 나서서 직접 초나라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초나라를 향한 장의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장의에겐 다 계획이 있었는데 초나라에는 평소 장의와 친분이 있었던 근상이라는 신하가 있었으며 근상은 초해양의 부인인 정수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초해양은 정수의 말이라면 꼼짝을 하지 못했죠. 근상과 정수는 온 힘을 다해 초해양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초해양은 마음을 바꿔 장의를 풀어주었으며 예전처럼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장의는 국경을 넘어 초나라를 떠나려 했는데
이때 소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범한 능력으로 6나라가 동맹을 맺게 만든 소진. 하지만 소진의 합종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합종을 맺은 나라끼리 뭉쳐 진나라를 정벌해 대성을 거두기도 했으나 곧이어 제나라가 배신을 했으며 진나라는 제나라와 위나라를 설득해 함께 조나라를 공격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서로 공격하는 혼란이 반복되었고 비난의 화살은 소진을 향했습니다. 제나라의 공격에 땅이 빼앗긴 조나라 왕이 소진을 문책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진은 연나라를 찾아가 조나라와 연나라의 연합을 맺은 뒤 제나라를 함께 응징해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진은 연나라로 향했습니다. 연나라는 군주 연문우가 사망하고 연여광이 즉위하여 국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제나라는 이때를 틈타 연나라를 침략했고 10개 성읍을 탈취했습니다. 연나라에 도착한 소진을 보자 연여광이 그를 다그쳤습니다. 예전에 선생께서 연나라에 오셨을 때 선친께서 선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나라로 들어가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소이다. 그런데 제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우리 연나라까지 침략하여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소이다. 선생께서는 우리 연나라가 뺏긴 땅을 찾아올 수 있겠소. 소진은 민망하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소진이 대답했습니다. 빼앗긴 땅을 찾아오겠습니다. 소진은 제나라로 향했습니다. 제나라 왕을 아련한 소진은 제나라가 연나라를 욕심내는 일은 배가 고파 독초를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연나라의 왕이 진나라의 공주와 혼인해 두 나라가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연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것은 곧 진나라를 원수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죠. 소진은 제나라가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곧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진의 말을 들은 왕은 근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소? 소진이 대답했습니다. 예로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은 실패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대왕께서는 성읍 10개를 연나라에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연나라는 대가 없이 성읍을 받아 기뻐할 것이고 진나라는 자기 때문에 연나라가 성읍을 얻게 되었다고 득이 양양할 것입니다. 이는 원수관계를 없애고 두 나라와 친분을 쌓는 방법입니다. 연나라와 진나라가 대왕을 섬긴다면 천하를 호령하게 될 것이며 성읍 10개를 활용해 천하의 주도권을 잡는 순간 대왕은 바로 맹주가 될 것이옵니다. 소진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즉시 10개 성읍을 연나라에 돌려주었습니다. 소진은 과연 대단한 달변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진은 합종이 무너져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고 여러 나라를 누비는 중에 많은 구설에 휘말린 탓에 도처의 그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신하가 은밀히 제나라 왕을 찾아 소진을 험담하였습니다. 소진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사기를 일삼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니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소진은 누명을 쓰는 것이 두려워 제나라를 떠났고 서둘러 연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당분간 합종책은 접어두고 연나라를 보좌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연나라에는 소진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나라의 신하들이 소진을 헐뜯어 연여광이 소진을 복직시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소진은 충성심을 토로하며 연여광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연여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연여광은 소진의 도덕성을 걸고 넘어지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자네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지 않소. 어떻게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남에게 오해를 살 수 있겠소. 궁지에 몰린 소진은 절묘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독주를 쏟아버린 첩의 이야기였습니다. 소진이 아뢰었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관리가 되어 멀리 출장을 나갔는데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되자 간통한 남자는 근심이 가득해졌는데 여자는 그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에 독을 타놓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는 첩을 시켜 독이 든 술잔을 그에게 권하도록 하였습니다. 첩은 난감해졌습니다. 술에 독이 들어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부인이 내쫓길 것이 두려웠고 말을 안 하자니 주인을 죽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첩은 고민 끝에 일부러 몸을 삐끗하여 술잔을 쏟아버렸습니다. 남편은 경노하여 첩을 50대나 매질하였습니다. 첩이 몸을 삐끗한 덕에 바깥 주인도 목숨을 건지고 안 주인도 쫓겨나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은 매맞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기만 하다고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소인에게 허물이 있다면 첩과 비슷하나이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연여광이 말했습니다. 선생은 다시 복직하도록 하시오. 연여광은 이후 소진의 현명함을 높게 평가해 더욱 총애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나라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었는데요. 연여광의 모친이 소진을 흠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소진의 능력과 재주에서 매력을 느꼈던 연여광의 모친은 기회를 엿봐 반강제적으로 소진과 정을 통했습니다. 연여광은 이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소진의 공로를 인정해 모른 척했고 오히려 소진에게 더욱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뒷감당이 두려워진 소진은 연나라를 떠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